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지만 대개는 비틀비틀 갈짓자로 걷게 마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44강입니다. 오늘은 갈짓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갈짓자입니다. 갈짓자는 가다는 뜻이 있죠. 이 갈짓자는 점주자와 세 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점주자는 점이죠. 하나의 위치를 말합니다. 목표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을자는 구분 모양입니다. 이리저리 구분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갈짓자는 목표를 향해 구부러지면서 이동해 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를 정해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가는 모습을 갈짓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넘어 간다고 칠 때 똑바로 가기는 어렵죠. 길이 구부러져서 비틀비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몸 상태가 이상해서 비틀비틀 걸 수도 있습니다. 갈짓자는 목표를 향해 구부러지면서 이동해 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를 정해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가는 모습을 갈짓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좌지우지가 있죠. 좌지우지는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한다는 뜻이죠. 어떤 일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덕지나 애지중지를 할 때도 갈짓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갈짓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갈짓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버섯지자입니다. 버섯지자는 버섯을 의미하지요. 특별히 영지버섯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버섯지자는 풀초자와 갈짓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풀초자는 풀입니다. 식물이지요. 갈짓자는 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지자는 가는 풀이 버섯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섯을 먹게 되면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버섯에는 특별한 약효가 있습니다. 약용버섯을 먹는다면 활력을 찾을 수도 있지만 독버섯을 먹는다면 죽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약용버섯에는 복령이나 영지, 상황버섯, 운지 등이 있습니다. 버섯에 좋은 성분이 있는 것이죠. 버섯 안에 우리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력을 주는 좋은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버섯에는 다른 풀들과 다른 식물들과 다른 약효가 있다 합니다. 특별히 버섯 지자는 약용버섯을 설명하는 것인데 건강을 주면서 활력을 찾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섯 지자는 가는 풀이 버섯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용버섯을 먹게 되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독버섯을 먹게 되면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버섯을 먹게 되면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질환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의 교제란 뜻이죠. 벗 사이에 맑고도 고귀한 사귐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지나 지봉이라 할 때 버섯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부족할 핍자입니다. 부족할 핍자는 부족하다는 뜻도 있고 모자라다는 뜻도 있죠. 부족하다는 것은 필요한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족할 핍자는 삐침별자와 갈짓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삐침별자는 삐침이지요. 비롯되다로 해석합니다. 갈짓자는 가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부족할 핍자는 비롯된 것도 갈수록 부족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선가 충분히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계속하다 보면 부족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점점점 부족해지는 것이죠. 배낭 안에 충분한 식량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여행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부족해집니다. 부족할 핍자는 비롯된 것도 갈수록 부족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 충분히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부족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대불핍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시대나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든 인재는 넘쳐나는데 그 인재를 찾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핍이나 궁핍이라 할 때 부족할 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짓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떠오를 범자입니다. 떠오를 범자는 떠오르다는 뜻도 있고 뜨다는 뜻이 있죠. 떠오르다는 것은 솟아서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이 떠오를 범자는 물수변에 부족할 핍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 중에서도 특별히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부족할 핍자는 부족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떠오를 범자는 물이 부족하여 떠오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점점점 부족해지면 그 바닥에 있던 것들이 떠오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가뭄이든 어떤 이유로 흐르는 물이 점점 부족해지면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그 밑에 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고로 가라앉은 배일 수도 있고 또 오래된 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랜만에 떠오르는 것이죠. 떠오를 범자는 물이 부족하여 떠오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부족해지면 바닥에 있던 것들이 떠오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유유범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범범은 움직임이 한가하고 괜히 들떠있다는 뜻이죠. 무슨 일을 대충 엉성하게 진행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범청이나 범독일 할 때 떠오를 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낮출평자입니다. 낮출평은 낮추다는 뜻이 있죠. 낮추다는 것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낮출평자는 조개패자와 부족할 핍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조개패자는 조개입니다. 그런데 이 조개패자가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재물로 해석합니다. 부족할 핍자는 부족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낮출평자는 재물이 부족하여 낮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부족해지면 생활 수준을 낮추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낮출평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했다 하더라도 재물이 부족해지면 생활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왕년의 나의 모습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재물이 부족해지면 생활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기억에 남을 뿐이고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낮출 편자는 재물이 부족하여 낮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부족해지면 생활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수령포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령포표는 수령의 근무 성적을 자세히 조사하여 승진시키거나 강등 또는 면직시키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화, 표말할 때 낮출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44강으로서 갈짓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